안녕하세요, 강민철입니다. 자, 저번 시간에 이 동기화가 무엇인지, 동기화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떤 문제점들이 있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죠. 그럼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동기화를 하기 위한 여러가지 기법들, 도구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하겠지만 이번 강의는 저번 강의를 들었다는 전제하에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혹시라도 저번 강의를 듣지 못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저번 강의를 꼭 듣고 와 주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프로세스 간의 동기화는 여러가지 방법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도 다양한 도구들이 있어요. 근데 이번 시간에는 대부분의 전공서가 소개하고 가장 대중적으로 알려져 있는 세 가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뮤텍스 락, 그리고 세마포, 모니터,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이것들이 어떻게 상호 배제를 이루는지, 그리고 실행 순서를 제어하기 위한 동기화를 어떻게 이루는지에 집중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첫 번째로 뮤텍스 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 뮤텍스 락은 저번 시간에 동기화의 종류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는 상호 배제, 또 하나는 실행 순서 제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뮤텍스 락은 그 중에서 상호 배제를 위한 동기화 도구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마치 자물쇠와 같습니다. 탈의실에 있는 자물쇠와 같은 역할을 한다 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보통 옷가게 같은 데 가면 탈의실이 있잖아요. 그쵸? 근데 보통 그 탈의실에는 한 번에 한 명씩 들어가죠? 그쵸? 다시 말해서 손님들은 탈의실이라고 하는 자원을 이용하고, 탈의실 안에는 손님 한 명씩만 들어올 수 있으니까 뭐 손님은 프로세스에 비유할 수 있을 거고, 탈의실은 임계구역에 비유할 수가 있겠죠? 그쵸? 자,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라면 만약에 탈의실 밖에서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면 여러분은 이 탈의실이 이용 중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일단 탈의실을 철컥철컥 열어보고, 아니면 자물쇠가 걸려있는지를 확인해보고, 자물쇠가 걸려있거나 문이 잠겨있다면 탈의실 안에 사람이 있구나 라고 판단하고 기다릴 수가 있겠죠. 그쵸? 자물쇠가 걸려있거나 아니면 탈의실이 이제 잠겨있다면 그건 사람이 있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되니까요. 그리고 반대로 탈의실이 비어있거나 문이 바로 열리거나 자물쇠가 걸려있지 않다면 그냥 탈의실을 이용하면 되는 거겠죠. 그쵸? 자, 뮤텍스 락은 이 자물쇠 역할을 담당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자물쇠 기능을 그대로 코드로 구현한 것이 뮤텍스 락이라고 보시면 돼요. 뮤텍스 락은 실제로 뭐 코드로 작성한다고 치면은 아주 간단하게 구현해 볼 수가 있는데, 전역 변수 하나 그리고 함수 두 개로서 간단하게 구현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전역 변수 락이라고 하는, 뭐 굳이 이름은 달라도 돼요. 여기 있는 이런 이름들은 달라도 됩니다. 일단 락이라고 하는 전역 변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프로세스들이 공유하는 자물쇠 역할을 하는 변수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임계구역을 잠그는 역할, 다시 말해서 이 락이라고 하는 이 변수를 잠그는 역할을 하는 acquire라고 하는 함수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임계구역의 잠금을 해제하는 역할, 다시 말해서 이 락이라고 하는 전역 변수, 자물쇠 역할을 하는 락이라고 하는 전역 변수를 해제하는 역할을 하는 release라고 하는 함수로서 뮤텍스 락은 아주 간단하게 구현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구현할 수가 있겠죠. 그쵸? acquire 함수의 경우에는 이렇게 구현할 수가 있고, release 함수의 경우에는 이렇게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앞서 락이라고 하는 전역 변수는 자물쇠 역할을 한다 그랬죠. 이 자물쇠 역할을 하는 락이라고 하는 변수는 true 혹은 false 값을 가질 수 있는 변수였다 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만약에 락이 true라면 임계구역이 잠겨있다 라고 가정을 할게요. 만약 자물쇠가 걸려있다 라고 하는 뜻이니까. 만약에 while 락 true, 만약에 임계구역이 잠겨있다면, 이거 시언어인데 그냥 요것만 딱 찍어놓으면 이거 무한 반복하라는 뜻이거든요. 임계구역이 잠겨있는지를 반복적으로 무한히 반복하면서 확인해라, 쭉 반복하면서 요거를 계속해서 확인해라, 이 뜻입니다. 임계구역이 잠겨있는지, 다시 말해서 락이 true인지 false인지를 반복적으로 확인해라 라고 하는 뜻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임계구역이 false가 되면 이 while문에서 빠져나오겠죠. 그쵸? 무한 반복해서 빠져나오겠죠. 락이 true가 아니니까. 자, 그럴 경우에는 락을 true로 바꾸고 임계구역에 진입을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호출이 끝난 다음에 임계구역에 진입을 해주면 돼요. 그리고 release 함수의 경우에는 이제 말 그대로 임계구역이 작업이 끝났을 때 호출해주는 함수라고 볼 수 있는데, 얘는 락이라고 하는 변수를 false로 바꿔주는 함수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임계구역에서의 작업이 끝난 다음에 release를 호출하면은 락이라고 하는 변수는 false가 되겠죠. 그쵸? 현재 탈의실이 잠겨있지 않게 된다, 자물쇠가 풀려있다 라고 하는 상태가 되겠죠. 이게 호출이 됐으니까요. 그쵸? 임계구역에 진입하기 전에는 얘를 호출하고,
얘는 내부적으로 락이 true인지 false인지를 계속 무한히 반복하면서 확인을 하다가 false가 되는 순간에 while문은 빠져나오게 되고, 빠져나왔을 때 락 true 라고 하는 것을 실행을 한 다음에, 즉 락을 true로 바꿔준 다음에 임계구역에 진입해서 작업을 하면 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다시 말해서 acquire라고 하는 함수는 프로세스가 임계구역에 진입하기 전에 호출을 하면 되고요. 만약에 임계구역이 잠겨 있다면 임계구역이 열릴 때까지, 다시 말해서 락이라고 하는 전역 변수가 false가 될 때까지 임계구역이 잠겨 있는지 열려 있는지를 반복적으로 확인한다. 그리고 만약에 임계구역이 열려 있다면 while문은 false가 될 테니까 얘는 실행이 되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임계구역을 잠그고 임계구역에 진입한다. 이러한 함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릴리즈 함수는 임계구역에서의 작업이 끝나고 호출해주는 함수인데, 현재 잠겨있는 락이 true로 되어있는 현재 임계구역을 열어주고, 자물쇠를 열어주고 임계구역에서 빠져나온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임계구역 전후로 acquire와 release를 호출해주면 돼요. 만약에 임계구역이 잠겨있다면 반복적으로 임계구역이 잠겨있는지 아닌지를 반복적으로 확인을 하고, 만약에 임계구역이 잠겨있지 않다면 잠그고 임계구역에 진입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임계구역에서의 작업을 쭉 하고 임계구역에서의 작업이 끝나면 자물쇠를 반환한다. 다시 말해서 락을 false로 바꿔서 자물쇠를 열어준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그쵸? 뭐 앞선 예시에서 총합이라고 하는 변수가 있었죠. 그쵸? 뱅크 어카운트 프로블럼이었었나요? 그럴 경우에도 총합 변수에 접근하는 코드 앞뒤로 acquire 그리고 release 이거를 호출해주면은 어느 정도 뮤추얼 익스클루전은, 그러니까 그 상호 배제를 위한 동기화는 이룰 수 있게 됩니다. 아시겠죠? 물론 이런 거는 아직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에 대해서 한 번도 익혀본 적이 없는 분들이라면 조금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그런 분들의 경우에는 요 말로써 그냥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되는 사실이 있어요. 이거는 조금 이따가 한 번 더 설명을 드릴 텐데, 지금 이거 acquire 함수의 일부거든요? 보시면 acquire 함수 요 부분의 일부잖아요. 그쵸? 이게 뭐냐면 락이라고 하는 자물쇠 역할을 하는 전역 변수가 true인지 false인지를 판단을 해서, 만약에 잠겨 있다면 락이 true라면 무한히 반복해라 이런 코드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락이 false가 될 때까지 이걸 쭉 반복을 시키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마치 탈의실 문이 잠겨 있는지 아닌지 쉴 새 없이 덜컥 하면서 확인해 보는 것과 같기 때문에 이런 방식은 썩 좋은 방식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어요. 조금 이따가 소개해 드리겠지만, 근데 이렇게 무한히 대기하면서, 반복적으로 무한히 대기하면서 임계구역이 열려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해 보는 이러한 방식을 busy waiting, 바쁜 대기라고도 부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셨죠? 그쵸? 이렇게 반복적으로 무한히 계속 반복하면서 임계구역이 열려있는지 아닌지 계속 반복하면서 확인하는 것을 busy waiting, 바쁜 대기라고 불러요.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이 뮤텍스 락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도 지원을 합니다. 뭐 가령 C++이라든지 파이썬이라든지. 근데 그런 경우에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구현되어 있지는 않아요. 이거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아주 간단하게 대부분의 운영체제 전공서에서 소개하는 딱 그 정도로만 간단하게 예제 코드로 소개를 해드린 거고요. 실제로는 이거를 직접 구현할 일은 잘 없습니다. 왜냐하면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지원해주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에요. 어쨌든 간에 뮤텍스 락이 무엇인지,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바쁜 대기는 무엇인지 이 정도만 알고 넘어가셔도 무방합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 동기화 도구로는 세마포가 있어요. 세마포. 이것도 되게 대중적이고 유명한 동기화 도구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세마포는 뮤텍스 락과는 조금 비슷하지만 조금 더 일반화된 방식의 동기화 도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세마포는 공유 자원이 여러 개 있는 경우에도 적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 뮤텍스 락 같은 경우에는 이 탈의실을 예시로 들었잖아요. 그쵸? 뮤텍스 락은 이 탈의실이 하나 있는 경우를 상정한 방식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동시에 접근해서는 안 되는 공유 자원이 하나만 있는 경우를 상정한 방식이었습니다. 근데 공유 자원이 여러 개 있는 경우도 있겠죠. 공유 자원이 여러 개 있는 경우에도 적용 가능한 조금 더 일반화된 동기화 도구가 바로 세마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엄밀히 말씀드리자면 이 세마포에도 종류가 있어요. 이 바이너리 세마포라고도 부르는 이진 세마포가 있고요. 카운팅 세마포가 있는데
이진 세마포 같은 경우는 사실상 뮤텍스락과 아주 유사한 개념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조금 더 일반화된 방식인 카운팅 세마포를 세마포로 지칭한다 라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이 세마포라고 하는 말은 이 열차, 이 철도 신호기 있죠. 이거를 이게 원래 이 그림이 이거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 짝대기 이렇게 딱 가로막아 가지고 열차 지나가지 마세요 이렇게 딱 내리고, 열차 지나가도 되면은 이 짝대기를 위로 쭉 이렇게 올려가지고 열차가 지나갈 수 있도록 이런 열차 신호기, 철도 신호기 혹시 본 적 있으세요? 제가 그 그림으로 첨부를 드릴게요. 이런 철도 신호기를 지칭하는 말이에요. 이 세마포가 이 철도 신호기에서 유래한 단어입니다. 임계구역 앞에서 마치 프로세스와 스레드들이 마치 이 열차 신호기처럼 이게 내려가 있을 때는 가면 안 된다 라고 하는 신호로 간주하고 기다리고, 이게 올라가 있을 때는 임계구역에 진입해도 좋구나 라고 하는 신호로 간주해서 임계구역에 진입하고, 이런 식으로 동작하기 때문에 세마포라고 하는 이름이 붙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 가셨죠? 그쵸? 이 세마포도 간단하게 구현할 수가 있어요. 전역 변수 1개 그리고 함수 2개로서 간단하게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조금 복잡하게 보일 수 있겠지만 자세하게 이제 한 단계 한 단계 생각해보면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전역 변수 하나, 함수 2개로서 세마포는 단순하게 구현을 해볼 수가 있는데, 임계구역에 진입할 수 있는 프로세스의 개수, 다시 말해서 사용 가능한 공유 자원의 개수를 나타내는 전역 변수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임계구역에 들어가도 좋은지 기다려야 될지를 알려주는 wait라고 하는 함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 기다려, 너 들어가, 이걸 알려주는 wait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요. 그리고 임계구역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프로세스한테 오케이, 너 이제 통과, 너 이제 가도 좋아 라는 신호를 주는 시그널이라고 하는 함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전역 변수 1개와 2개의 함수로서 세마포가 간단하게 구현할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참고로 말씀드리지만 이 강의와 이 책에서는 이 wait와 시그널이라고 하는 함수 이름을 사용을 했지만, 어떤 전공서에서는 이거를 P 혹은 V 아니면 down, up 이런 식으로 명명하기도 합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동작하는 방식은 똑같기 때문에 그냥 wait와 시그널로 학습하셔도 무방해요. 아시겠죠? 그리고 뮤텍스락에서 임계구역 진입하기 전후로 acquire랑 release 함수를 호출했듯이 세마포도 wait와 시그널을 임계구역 앞뒤로 호출을 해주게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 가셨죠? 근데 이거는 말보다 직접 코드를 보는 게 조금 더 이해가 빠르실 거예요. 자, wait는 이런 식으로 구현이 됩니다.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자면, 앞서 제가 S는 임계구역에 진입할 수 있는 프로세스 개수, 다시 말해서 사용 가능한 공유 자원의 개수를 나타낸다 그랬죠? 근데 그러한 S가 0보다 작다면, 0 이하라면, 만약에 임계구역에 진입할 수 있는 프로세스 개수가 0 이하라면 내가 들어갈 수 있는지를 무한히 반복적으로 확인을 하고, 다시 말해서 이 조건이 false가 될 때까지 이 while문을 계속해서 무한히 실행을 하다가 이 조건이 false가 돼서 while문을 빠져나오게 되면 사용할 수 있는, 임계구역에 진입할 수 있는 프로세스 개수, 즉 S를 1 낮추고, 왜냐면 내가 들어갈 거니까 1 낮추고 임계구역에 진입한다,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wait 함수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시그널은 임계구역에서 작업을 마친 다음에 사용할 수 있는, 임계구역에 진입할 수 있는 프로세스의 개수를 1 증가시키고, 다시 말해서 S를 1 증가시킨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면 내가 빠져나갔으니까. 그쵸? 이런 식으로 wait과 시그널이 구현이 되고, 이 wait과 시그널은 임계구역 앞뒤로 호출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예제를 통해서 알아볼까요? 예를 들어서 3개의 프로세스 P1, P2, P3가 2개의 공유 자원, 예를 들어서 S가 2라고 가정을 할게요. 여기에 P1, P2, P3 순서대로 실행이 돼서 접근한다 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앞뒤로 이런 식으로 wait과 시그널을 호출해 주겠죠. 임계구역 앞뒤로. 그쵸? 자, 첫 번째 프로세스 P1은 wait를 호출하겠죠. 그쵸? 현재 S는 2죠. 그쵸? 그러면 S를 1 감소시키고, 이거는 false가 될 테니까요. 이거 거짓이죠. S가 2였으니까 이거는 실행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2를 1 감소시키고, 다시 말해서 S를 1로 만들고 임계구역에 진입을 하겠죠. 그리고 P2가 wait을 호출합니다. P2가 wait을 호출해요. 현재 S는 몇이에요? 1이죠. 1을 감소시키고 임계구역에 진입합니다. 1번이랑 똑같아요.
그리고 1 감소시켰으니까 지금 현재 S는 뭐예요? 0이죠. S는 현재 0이므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P3는. P3가 웨이트를 호출하면은 요 코드를 실행할 텐데 S가 현재 0이기 때문에 이거를 무한히 반복하면서 S가 0보다 커질 때까지 기다리게 됩니다. 프로세스 P3는요. 만약에 P1이 임계구역에서의 작업이 끝나고 시그널 함수를 호출했다고 가정을 해보죠. 시그널 함수를 호출하면은 S를 1 증가시키게 되죠. 그죠? S가 1 증가한다면 이제 얘 입장에서는 이제는 이 조건이 거짓이 된 거겠죠. 그쵸? 그러면 요 코드를 실행할 수가 있겠죠. 이 코드를 실행하고 임계구역에 진입해서 임계구역에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쵸? 자, 그러면 S는 현재 1이므로 S를 1 감소시키고 임계구역에 진입한다. 자, 요 5가지 단계로서 프로세스 1, 2, 3이 실행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 가셨죠? 그쵸? 자, 아까 wait 함수에서 여기서도 busy waiting이 적용이 됐어요. 여기 있죠? 여기. 만약에 임계구역에 진입할 수 있는 프로세스가 0개 이하라면 그냥 무한히 while문을 반복하면서 이 S의 개수가 0보다 커지는지를 확인하게 되잖아요. 그쵸? 얘 또한 busy waiting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쵸? 근데 busy waiting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썩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while문을 계속해서 실행하는 것도 CPU의 사이클인데 쓸데없는 일에 CPU의 사이클이 낭비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는 조금 더 영리한 방법을 사용합니다. 바로 프로세스의 상태를 바꿈으로써 CPU의 불필요한 사이클 낭비를 방지해요.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이 없을 경우 대기 상태로 만듭니다. 다시 말해서 이게 참이 될 경우,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이 없을 경우 대기 상태로 만들어요. 대기 상태는 CPU 사이클이 필요가 없죠. 대기하고 있는 상태니까요. 대기 큐에 들어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이 없을 경우에 PCB를 따로 만들어진 대기 큐에 삽입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이 생겼을 경우에 대기 큐에서 잠자고 있는 프로세스를 다시 준비 상태로 만든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준비 큐에 딱 삽입을 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busy waiting을 해결한 방식, 그러니까 대기 상태와 준비 상태로 만드는 이러한 방식까지 합친 코드는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구현할 수가 있어요. 수도 코드거든요. 웨이시 호출됐을 때는 S를 1 감소를 시키고 만약에 S가 0보다 작을 경우에 얘를 대기 큐에다가 삽입을 하고 대기 상태로 접어든다. sleep, 대기 상태로 접어든다. 근데 만약에 다른 프로세스가 시그널 함수를 호출을 했다. 그럼으로써 S가 1 증가했다 라고 한다면 잠자고 있는 대기 상태에 접어든 이 프로세스를 깨워줘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코드도 추가가 됩니다. 대기 큐에서 잠자고 있는 프로세스를 제거하고 얘를 준비 상태로 만든다. 이런 코드가 추가가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가셨죠? 그러니까 지금 이 코드 전체를 외우려고 한다기보다는 busy waiting이 왜 문제가 되는지, 그리고 이러한 불필요한 CPU 사이클 낭비를 막기 위해서 대기 상태와 준비 상태를 활용할 수 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만약에 busy waiting을 하지 않고 요런 방식으로 동작하는 세마포로서 아까 전에 그 예시를 다시 한번 들어드릴게요. 아시겠죠? 예를 들어서 아까와 유사하게 아까 똑같이 3개의 프로세스 P1, P2, P3가 2개의 공유 자원 S는 2라고 가정을 할게요. 여기서 1, 2, 3 순서대로 실행한다 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가장 먼저 프로세스 P1이 웨이트로 호출하겠죠. S를 1 감소시킬 거고 얘는 임계구역에 진입할 수가 있겠죠. 얘가 지금 거짓인, 이 조건이 거짓이니까 얘는 실행될 일이 없겠죠. 그러면 프로세스 P1은 임계구역에 바로 진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공유 자원이 2개 있으니까 첫 번째로 실행하는 데는 당연히 접근을 할 수가 있겠죠. 그쵸? 프로세스 P2가 이번에는 웨이스로 호출합니다. 프로세스 P2는 1을 감소시키고 그러면 S는 0이 되겠죠. 그리고 임계구역에 진입할 수가 있겠죠. 공유 자원이 2개 있으니까 P2까지는 들어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임계구역까지. 그쵸? 근데 프로세스 P3의 경우에 웨이트를 호출하게 되면 S를 1 감소시키면 이게 참이 돼버리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얘는 대기 상태에 접어들게 됩니다. PCB를 대기 큐에 넣고 대기 상태에 접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프로세스 P1의 작업이 끝났다고 해보죠. 그러면 시그널 함수를 호출하게 되겠죠. 임계구역에서의 작업이 끝나면 시그널 함수를 호출하게 되겠죠. 그쵸? 그러면 S를 1 증가시키겠죠. 그쵸? 그러면 요 코드를 실행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잠자고 있었던 프로세스 P3라고 하는 이 프로세스를
대기 큐에서 꺼내주고 준비 상태로 만들어줄 수가 있겠죠. 그쵸? 그러면 여기서 깨어난 여기에서 잠자고 있었잖아요. 이거 실행하다가 대기 상태가 됐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쯤에서 대기 상태로 접어들었던 P3가 다시 준비 상태로 접어들어서 실행을 재개하게 되면 임계구역에 진입할 수가 있겠죠. 그쵸? 그러면 얘도 P3도 정상적으로 임계구역에 진입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P3가 마무리 짓게 되면, 작업을 마무리 짓게 되면 시그널 함수로 호출하게 되고, P3 또한 작업을 마무리 짓게 되면 시그널 함수로 호출해서 S를 1 증가시키게 된다. 최종적으로 S는 2가 된다. 이게 결론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됐죠? 그쵸? 자, 세마포어는 상호 배제를 위한 동기화뿐만 아니라 실행 순서를 위한 동기화도 제공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실행 순서가 중요한 두 개의 프로세스가 있을 때 세마포어를 이용해서 실행 순서를 보장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면 그냥 세마포어 변수 S를 0으로 두고 먼저 실행할 프로세스 뒤에다가 시그널 함수를 붙여주고 임계구역 뒤에다가 시그널 함수를 붙여주고 그 다음에 실행해야 되는 프로세스 앞에 웨이트를 붙여주면 됩니다. 이 말이 좀 어렵죠? 예를 들어서 P1과 P2라고 하는 프로세스가 현재 동시에 실행 중에 있는데 P1이 반드시 P2보다 먼저 실행이 되어야 돼요. 자, 그럴 경우에 임계구역 뒤에다가 시그널을 붙여주고 P2에다가는 임계구역 앞에다가 웨이트를 붙여준다. 그리고 세마포어 변수는 0으로 둔다. 이러면 반드시 P1이 먼저 실행되고 그 다음에 P2가 실행되게 된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왜일까요? 왜 먼저 실행될 프로세스 뒤에 시그널을 붙이고 다음에 실행될 프로세스 앞에 웨이트를 호출하면은 여기 순서대로 실행이 될까요? 그냥 경우의 수로 나눠서 생각을 했을 때 P1이 먼저 실행되면은 P1이 임계구역에 먼저 진입하는 것은 자명한 일이고 P2가 먼저 실행이 되더라도 P2는 웨이트를 만나죠. 그렇기 때문에 P1이 먼저 임계구역에 진입을 하겠죠. S가 0이니까 P2는 먼저 실행되더라도 웨이트 때문에 바로 실행이 안 되겠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P1이 먼저 실행되든 P2가 먼저 실행되든 반드시 P1, P2 순서대로 실행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죠? 자, 세마포도 뮤텍스 락과 마찬가지로 많은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제공하기 때문에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은 각자 관심 있는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지원하는 세마포에 대해서 찾아보시면 아주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아시겠죠? 세마포는 아주 대중적이고 또 훌륭한 프로세스 동기화 도구지만 사실 앞서 말씀드렸던 방식대로 사용하기에는 좀 불편한 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임계구역 앞뒤로 항상 웨이트와 시그널을 명시적으로 호출을 해줘야 되기 때문이죠. 프로그램의 규모가 커지게 되면 사람인 이상 실수를 할 수도 있을 텐데 이런 식으로 실수를 하게 되면은 굉장히 큰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문제는 이런 식으로 순서를 헷갈리거나 중복해서 사용하거나 아니면 세마포를 누락한 경우에 발생한 문제는 특히나 또 디버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마포는 좀 사용자 입장에서 사용하기 좀 번거롭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등장한 동기화 도구가 모니터입니다. 이 모니터를 활용하는 가장 대표적인 프로그래밍 언어로 자바가 있어요. 이 모니터는 사용자, 즉 개발자가 다루기 편리한 동기화 도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모니터는 상호 배제를 위한 동기화와 실행 순서 제어를 위한 동기화, 두 가지 동기화 방식을 모두 제공해주는 동기화 도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이 상호 배제를 위한 동기화부터 알아볼까요? 이 모니터는 이 그림처럼 공유 자원과 그 공유 자원에 접근하기 위한 통로를 묶어서 관리를 합니다. 그리고 이 공유 자원에 접근하고자 하는 프로세스와 스레드는 반드시 특정 인터페이스를 통해서만 접근하도록 만들죠. 그리고 인터페이스를 위한 큐가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큐에 이렇게 하나하나씩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공유 자원에는 당연히 하나의 프로세스, 하나의 스레드만이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쵸? 이렇게 쭉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고 한 번에 하나의 프로세스만 이 모니터에 진입해서 공유 자원에 대한 연산을 할 수 있게끔 구현이 되어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상호 배제를 위한 동기화를 이룰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실행 순서 제어를 위한 동기화는 내부적으로 조건 변수라고 하는 것을 사용합니다. 이 조건 변수는 프로세스나 스레드의 실행 순서를 제어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특별한 변수입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웨이트와 시그널이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할 수 있는 특별한 변수예요. 모니터 내부를 보면은 각각의 조건 변수마다 Q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조건 변수에 대한 Q라고 적어놨죠. 각각의 조건 변수에 대한 이렇게 Q가 만들어져 있거든요. 이런 조건 변수에 대한 이런 Q들로서 프로세스나 스레드의
실행 순서를 제어할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유의하셔야 될 점은 뭐냐면 상호 배제를 위한 큐,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요 큐 있죠? 한 번에 하나의 프로세스 혹은 스레드만 모니터에 진입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이 큐랑 조건 변수를 위한 큐, 즉 실행 순서를 제어하기 위한 이 조건 변수에 대한 큐는 달라요. 아시겠죠? 어쨌든 간에 조건 변수를 이용해서 실행 순서를 제어할 수가 있습니다. 조건 변수로는 wait와 시그널 함수로 호출할 수 있는데요. wait는 특정 프로세스 혹은 스레드를 대기 상태로 변경해라 라고 하는 연산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프로세스 내에서 예를 들어서 x라고 하는 조건 변수에 대해서 wait 호출하게 되면은 조건 변수 x에 대해서 q에 삽입이 됩니다. 대기 상태로 접어들게 돼요. 그리고 시그널은 wait로 대기 상태로 접어든 조건 변수를 실행 상태로 변경해주는 연산입니다. 다시 말해서 준비 상태로 변경해주는 연산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어떤 프로세스가 예를 들어서 어떻게 예시를 들면 좋을까? 예를 들어서 A랑 B라고 칠게요. 얘가 A, 얘가 B라고 칠게요. 근데 B가 무조건 더 먼저 실행되어야 한다고 칠게요. 얘가 A, 얘가 B인데 반드시 B가 먼저 실행되어야 한다 라고 가정할게요. 그러면은 프로세스 A에 대해서는 조건 변수, 임의의 조건 변수 X라고 치겠습니다. 그럼 X에 대해서 wait 함수로 호출하면은 조건 변수에 대한 Q로 들어가게 돼서 대기 상태로 접어들겠죠.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 있었던 B가 실행이 되겠죠. 그쵸? 근데 시그널은 뭐라 그랬죠? 대기 상태로 접어든 조건 변수를 실행 상태로 변경해주는 연산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B가 실행이 끝나면 먼저 실행되어야 하는 B가 끝난 다음에 실행이 끝난 다음에 시그널 함수를 호출하면은 이 조건 변수에 대해서 대기 상태에 접어들었던 이 프로세스가 다시 모니터 안으로 진입해서 실행을 재개할 수 있게 됩니다. 아시겠죠? 엄밀하게 말하자면 시그널을 호출을 하면은 엄밀하게 말씀드리자면 시그널을 호출한 프로세스가 모니터를 떠난 뒤에야 비로소 이 프로세스가 실행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이 있고, 시그널을 호출한 프로세스의 실행을 잠시 일시 중단한 다음에 그때 비로소 실행이 끝난 다음에 다시 수행을 재개하게끔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만약에 그럴 경우에는 시그널을 호출해서 일시 중단되었던 프로세스가 다시 대기 상태로 접어들게 되죠. 어쨌든 모니터 안에는 하나의 프로세스만이 진입할 수가 있으니까요. 정리하자면 모니터 안에는 하나의 프로세스만이 있을 수 있고 두 가지 방식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wait를 호출했던 프로세스는 시그널을 호출한 프로세스가 모니터를 떠난 뒤에야 수행을 재개할 수 있는 한 가지 방식이 있고요. 뭐 예를 들어서 얘가 시그널을 호출했다고 쳐요. 그럼 얘가 다 끝낸 다음에 모니터를 떠나가면 그때서야 비로소 진입해서 하고 싶었던 연산을 수행하게끔 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시그널을 호출한 프로세스를 일시 중단하고 자기가 실행된 다음에 다시 시그널을 호출했던 프로세스의 수행이 재개되는 방식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얘가 시그널을 호출을 했다고 쳐요. 그럼 그 순간 얘가 대기 상태에 접어들고 얘가 하려던 작업을 마무리를 짓습니다. 어쨌든 간에 모니터에는 하나의 프로세스 혹은 스레드만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얘가 하고 싶었던 작업을 하고 실행이 끝나면 이 시그널을 호출했던 프로세스가 다시 돌아와서 하고자 했던 작업을 마무리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모니터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알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좀 추가적으로 탐색해서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요한 점은 이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모니터는 상호 배제를 위한 동기화 뿐만이 아니라 실행 순서 제어를 위한 동기화까지도 제공을 하는데, 특정 프로세스가 실행될 조건이 아직 안 됐을 때는, 다시 말해서 내가 나중에 실행되어야 할 때는 wait, 조건 변수의 wait를 통해서 실행을 중단하고, 실행될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는 내가 실행이 돼도 괜찮을 때는 다른 프로세스나 스레드가 시그널을 호출해주면 내가 실행을 재개할 수 있게끔 하는 방식으로 실행 순서를 제어하는 동기화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오늘 말씀드렸던 뮤텍스 락 그리고 세마포 모니터는 사실은 말로써 언어적으로서 이해하면은 오히려 더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근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뮤텍스 락, 세마포, 모니터 모두 다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제공해주고 있는 기능이니까요. 이런 것들은 가급적이면 프로그래밍 언어를 한 번쯤 익혀보신 분들이라면 코드로서 이해해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고요. 저는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